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과 뉴스 해설을 맡은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미국 뉴스를 읽어보는 뉴스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행사한 비토, 즉 거부권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ESG 표준을 접목한 투자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ESG란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al의 E,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관에 따라 경영하는 기업인지 또 그런 투자처인지를 따져보는 social의 S,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를 따져보는 governance의 G를 줄여서 합쳐 부르는 용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번 법안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ESG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한번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논쟁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미국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시각 차이, 그 다음에 그 시각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쟁점을 살펴보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됐는데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에 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법이 제정되려면 법안이 먼저 상원과 하원, 양원,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이 다음 순서인데요. 대통령은 의회가 올린 법이 자신의 정책이나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은 다시 의회로 넘어가는데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표가 필요합니다. 얼핏 대통령이 거부권을 잘 사용만 하면 원치 않는 모든 법을 다 막을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사실 거부권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인지 2000년대 들어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가 크게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집권 첫 2년 동안은 거부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아왔고 그러면서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됐었습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화당과 줄기차게 부딪혀온 문제, 즉 사회보장제도나 65세 이상 정부 보장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예산을 둘러싼 법안이 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어떻게 해서든 줄이려고 하고 민주당은 반대로 사회보장제도를 지키고 더 확대하려는 쪽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ESG 관련 법안에서 처음으로 거부권이 나온 건 다소 의외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이번에 논란이 된 쟁점이 된 법안이 어떤 법이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퇴직연금보호법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줄여서 ERISA라고 부르는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의 새 칙을 개정합니다. 원래는 이 퇴직연금의 연금 수탁인이 연금을 운용하고 투자할 때 금전적인 이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노동부가 여기에 기후변화나 소위 ESG 표준을 접목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당시 노동부가 ESG 표준은 연금을 운용하는데 참고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산하 노동부가 이를 180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자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노동부의 퇴직연금보호법 새칙 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킵니다.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도 ESG에 원래부터 부정적이었던 의원 2명이 공화당과 손을 잡아서 이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 2명은 이제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의 상원의원 조 맨신, 그 다음에 몬태나주 출신의 상원의원 존 테스터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자신과 공화당을 차별화할 수 있는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로 기후변화 또는 환경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지지자들과 공화당 주장대로 연금을 운용하는 건
오히려 지금 시대에 필요한 리스크에 눈을 감아버리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ESG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ESG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다음 이슈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ESG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투자를 평가하는데 수익률만 보면 되지 왜 정치적인 이슈를 갖다 붙이느냐고 주장합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투자냐 아니냐에 얽매여서 수익률을 희생하는 거는 그 자체로 나쁜 투자고 어리석은 투자라는 겁니다. 반대로 ESG에 찬성하는 쪽 주장은 다릅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ESG의 가치를 따르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더 오래 살아남고 더 크게 성공할 거기 때문에 ESG를 기반으로 한 투자가 수익률도 더 좋다. 그러니까 돈만 놓고 보더라도 ESG가 필요하다. ESG를 따르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찬반 양측의 티키타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많은 대형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적어도 겉으로는 ESG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회사, 자산관리 회사가 있어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기업이 이윤을 내는 것 말고도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캘퍼스라고 하죠. 캘퍼스 같은 행동주의 주주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주주로 있는 기업들의 더 많은 ESG 기준과 표준을 접목하라, 그런 요구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보수 진영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이런 움직임이 마뜩치 않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주 경제에서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들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돼서 이제 손가락질 받는 것도 당연히 싫은데 투자회사나 은행들이 중요한 주의 세입원인 그 기업들과 거래를 끊거나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곧바로 응징에 나섭니다. 주별로 이제 관장하거나 운용하는 그 기금, 연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연기금들이 블랙록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거나 에너지 기업과 거래를 끊은 은행들을 이제 주 정부 차원에서 배제하거나 퇴출하는 법을 이제 속속 만들어서 통과시킵니다. 자, 이게 주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뜻을 같이 해서 본인의 당적을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공화당 쪽에 표를 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조 맨신 상원의원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웨스트버지니아의 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석탄 산업이거든요. 웨스트버지니아의 광산, 탄광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조 맨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의 이득을 생각한다면은 자기 표를 생각한다면은 석탄 산업의 어떤 이해관계에 반하는 그런 ESG를 앞세우는 주장에 동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보수적인 이제 주 정부들이 블랙록이나 대형 은행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을 이제 잇따라 통과시켰는데 그렇게 되니까 연기금을 기존 은행보다 이제 수익률이 좀 더 낮고 오히려 리스크는 좀 더 높은 은행에 그런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 건데 정치적인 이슈를 왜 끌어다가 이제 자꾸 투자를 제한하려고 하느냐라며 정치적으로 여기에 대응하려고 했다가 수익률에서 외려 이제 손해를 보는 일종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자, 분명 ESG는 현재 미국 사회에서 소위 핫한 이슈인 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계산기를 아마 두드려 봤겠죠. 그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텐데 다만 이제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는 ESG 관련 논의는 대체로 환경 문제에만 이제 지역적으로 초점을 맞춘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ESG 가운데 이제 주로 석탄 이야기도 했고 기후변화 이야기만 주로 나오는데 S 즉 소셜 그 가치 기준을 살펴보죠. 소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 노사관계거든요. 노동자, 노조의 권리가 얼마나 인정되느냐, 보호받느냐. 근데 노동자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느냐를 놓고 보면은 사실 미국에서 노동권이나 기업의 노사관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보면 뭐 낙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마존 물류창고, 여기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는 JFK8이라는 물류창고에서 노조를 조직해낸 래퍼 출신 노조위원장 크리스 스몰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로는, 입으로는 자신은 이제 친노동 대통령이고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친노동 코스프레만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노조를 탄압하는 기업에게 뭐 어떤 정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래서 실망스럽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고요. 또 소셜뿐 아니라 이제 거버넌스의 핵심 중 하나는 건강한 기업 지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나 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어떻게 잘 예방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뭐 이게 중요할 테고, 여기에서는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임원, 경영진이 받아가는 과도한 보상 또는 임직원 임금 격차, 이런 게 다 고려되어야 하는데, 정말 거버넌스를 따져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지난주에 크게 화제가 됐던 실리콘밸리 뱅크 있잖아요. SVB. 거기에 CEO 그렉 베커만 보더라도 지난해에 받아간 보너스 상여금만 990만 달러였어요. 130억 원이었습니다. 과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ESG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까지 행사한 대통령이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소셜이나 거버넌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충분히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다 했느냐, 여기에는 사실 이제 의문부호가 따라붙는 상황인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ESG 행보가 좀 코스프레 아니냐라고 잔뜩 이제 비판하는 내용을 구글 문서에 이제 대본으로 써놨더니, 유영 교수님께서 이 구글 문서를 보고는 워워워 하면서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라고 이제 반론을 써주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가져와서 좀 소개를 해보자면은, 소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노사관계 중요하고 노동자의 권리, 노조를 보호하는 게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더 넓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이제 총기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캘퍼스 같은 경우에는 총기 제조업체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어떤 사회에 해가 되는 진짜 기업들의 어떤 돈줄이 가지 않도록, 돈줄을 말려버리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 이것도 되게 굉장히 ESG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이사회 안에서 여성이나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 임원 비중을 늘리는, 다양성을 증진하는 이슈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ESG의 가치를 옹호하는 펀드, 금융기관들이 또는 기업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이 문제에도 많은 이제 신경을 써왔다. 그래서 많은 실제로 개선이 일어났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해 주셨어요. 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퇴직연금 보호법의 ESG 표준을 접목하는 그 새 측은 살아남게 됐습니다. 대신 이른바 문화전쟁이라고 하죠. 그 대결이 ESG라는 그 가치를 계기로 이제 시장경제 부문으로도 좀 더 확전된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 ESG라는 용어가 주목받기 전부터 환경보호나 어떤 다양성을 늘리는 문제 등 이른바 사회적 책임에 이제 진심이던 기업들이 꽤 있었죠. 대표적인 곳이 이제 파타고니아, 아웃도어 의류나 아웃도어 장비를 파는 파타고니아가 그럴 수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피 터지게 싸웠는데 파타고니아도 그렇고, 저희 있는 뉴욕에서도 라콜롬 커피가 있는데, 라콜롬 커피에 가보면은 커피 빈 파는 포장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이제 수익의 일부를 미국 시민자유연맹이죠, ACLU에 지원한다는 그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돈을 쓰면은 기업의 이윤이 줄어드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ESG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구나 라는 점을 소비자한테 더 어필할 수 있으면 또 소비자들이
그렇게 이 좋은 일 하는 기업에 물건 더 많이 사주자. 그래서 뭐 커피도 더 많이 사주고 파타고니아 옷도 더 많이 사주고 이제 그럴 거라는 논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업들이 좋은 물건 만들어 팔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세상사에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게다가 그 주장, 그 목소리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는 이제 어긋나는 경우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갈수록 곱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그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공화당 그 지지자들, 보수적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 또 대기업 이렇게 ESG의 가치를 점점 이제 내세우는 그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실제로 갈수록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내용의 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은 공화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향한 지지도가 2019년에 조사할 때만 해도 63%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불과 3년 만에 2022년에 조사해봤더니 38%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대기업을 향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도 2019년에 54%에서 26%, 3년 만에 26%로 절반 이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이제 공화당은 뭐 전통적으로 친기업, 또 민주당은 친노조라는 이분법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지금 미국에 그 비춰보면 이제는 특히 정말 너무나 대단히 낡은 렌즈, 낡은 틀이 돼버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해설 시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로 논쟁의 중심에 선 ESG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든 팟캐스트로 들어주시는 분이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꼭 미국 이야기나 미국 관련 뉴스가 아니라도 국내 언론에서 또 즐겨보시는 블로그나 뭐 뉴스레터,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해줬으면 했는데 다뤄주지 않아서 궁금했던 것들, 또 아메리카노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에피소드,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전문가 인터뷰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